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들어오고 있는 주요 뉴스들 움직임은 어떤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머니투데이 함께하고 오늘 시장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현대 기아차 소식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해 연비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발생한 대규모 리콜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 리콜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고 기아차는 15% 정도 줄어든 판매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소식, 상당히 대조되는 소식인데요. 올해 1분기 3개월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가 3만 5천여 대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에 빠진 현대 기아차 국산차와는 좀 대조되는 실적으로 지난해부터 월 1만 대 이상 꾸준히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투자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해 14조 1천억 원 투자보다 올해는 조금 줄어든 13조 6천억 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건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R&D 부분의 투자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라는 소식인데요. R&D 쪽 투자 확대가 조금 모멘텀이 돼줬으면 하는 소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현대건설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에 오는 6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6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건설주 부진에 현대건설 역시 좀 약세를 기록했었는데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하겠습니다. JB스타 김난 팀장과 MD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오늘이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 계시는 전문가님들도 오늘 하루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 잡혀 있는지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려감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개성공단 관련 이슈 불거지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서 알아서 또 오보라는 얘기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이미 깨져버린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금 이렇게 모으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신기영 대표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리스크는 나올 때마다 휘청휘청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또 괜찮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해석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 근래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파생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만계약을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파생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해나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도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옵션과 선물의 합성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이 상승 쪽의 흐름보다는 아래쪽 흐름을 좀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보시면 좀 좋겠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선물하고 옵션하고 합성 포지션인데 행사가 기준으로 255포인트에서 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55포인트를 종합주가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1940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257.50 있는 자리 위로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파생해서 손실을 보게끔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위쪽으로는 1965, 아래쪽으로는 1940, 이 사이에서 당분간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발 리스크 이제 부각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현물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의 매도를 보이면서 이제
팔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김난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또 외인들이 또 매도에 또 하방 압력을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을 좀 더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정부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 쪽에 좀 부가 거래세를 좀 매겨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시장에 외인들이 국내 시장을 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북한 리스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XTX 관련한 그런 일련의 사태들 그리고 현대 기아차 리콜 사태마저 시장에 도무지 좀 좋을 만한 그런 호재들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악재들만 여전히 좀 팽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통위 기준 금리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의 봄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전까지는 다시 한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한 194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내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부각됐었던 이슈 가운데 큰 것이 또 BOJ 통화정책회의 그 결과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디플레 현상을 막겠다라는 것이 이 일본 구로다 총재가 했던 말이었는데 자, 과연 어떤 발표가 전해졌을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달 7조 엔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겠다. 무제한 자산 매입 시기를 앞당기겠다. 국채 매입을 하는데 그 대상 모든 만기 채권, 뭐 3년 만기, 5년 만기, 뭐 그런 모든 만기 채권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 밝혀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요, 뭐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뭐 뉘앙스가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 좀 다소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발표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2% 이상으로 상승으로 반전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우리 수출주들의 타격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기용 대표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요번에 일본에서 발표를 한 부분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월 단위로 따져서 7조 엔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번에 일본에서 발표한 것 중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ETF와 그다음에 리츠라고 흔히 보통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 펀드 이쪽에도 그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소 시장 수출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어떤 자금의 유동성을 얼마나 확충을 시켜 나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 윤곽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얼만큼이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는 부분이 정확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을 좀 빨리 앞당겨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수출주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간 안 좋은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지면서 92엔대까지 밀려났다는 그 엔달러 움직임이 94엔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엔화 약세 국면으로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수출주에 대한 움직임도 우려감 좀 다시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팀장님. 네, 아무래도 엔저 기조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수출주들의 어떤 그런 타격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그 수출주들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은 예상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래도 다소 걸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구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그런 시기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단기적인 타격은 조금 입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나 그 강한 양적 완화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가지고 변수로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쇼크가 조금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트렌드에 또 맞춰서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동차 부분도 점검을 해주셨어요. 이 자동차 움직임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담아봤습니다. 자동차주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그 더한 단어들, 더한 말이 있다면 붙여도 오늘 자동차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 움직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낙폭 정말 컸습니다. 현대차는 5% 이상 급락했고요. 기아차가 3%대, 현대모비스,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던 자동차 주인데 리콜 사태에다가 이제 플러스 BOJ의 그 양적 완화, 대규모 양적 완화에 대한 엔화 약세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그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 대표님, 네. 자동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일단 아니죠. 뭐 지금 벌써 매는 다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이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현대차를 기준으로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1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장 끝날 때 집계치를 보니까 100만 주였는데요. 100만 주 매도를 했다 손치더라도 현대차 20만 원 있는 자리면은 상당히 좀 저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22만 5천 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구간을 설정을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며칠 동안에 4월 달 들어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뭐 오늘 기관이 한 50만 주 정도 매수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190만 대 리콜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조금씩은 확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일단은 좀 보유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그 가격적인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기아차도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세요. 예. 기아차도 제가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아차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 32만 주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설정하면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5만 원 있는 자리에서 5만 7천 원 있는 구간, 이렇게 구간을 좀 설정을 좀 해 두시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밀려 내려온다 그래도 지금 그 박스 구간으로 따지면은 아래쪽이 지금 그 좀 작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갈 자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은 좀 가지고 좀 버티셔야 될 그런 시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내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요.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팀장님, 네. 부품주들도 함께 좀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나마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내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와 같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창 이제 떠오르고 있는 현대 기아차들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뭐 이슈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연비 관련한 이슈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포드 역시도 같은 이런 연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차만 너무 좀 붉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도요타 사태도 저는 좀 기억나게 합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한창 잘 나갔었을 때 미국 그 차량 업체들이 도요타를 견제하기 위해서 800만 대의 리콜을 그런 이슈들을 좀 더 좀 극대화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도요타 사태가 터졌을 때 도요타의 주가는
동안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도 현대기아차를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바닥권에는 좀 맞지만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탄력들은 좀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최근에 워낙에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점 인식에서 좀 진입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저는 좀 비중을 차라리 좀 줄이시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는 그런 기회 비용을 좀 줄이시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굴하지 마시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다. 역시 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요. 부품주들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완성차와 부품주는 어느 정도 좀 달리 해석을 해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대표님.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 이제 내놓게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까? 과연 이 얼어붙은 주식시장을 좀 반전시켜줄 만한 수치가 나와줄까? 이런 부분들에 좀 조금은 기대를 걸게 되는데요. 한 예상하기로는 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금 예상 나오는 부분이요. 좀 예상 수치를 좀 작게 잡는 쪽은 신영증권이 좀 예상 수치를 좀 작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영업이익이 1분기 8조 1,3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약 한 8조 8천억 원의 예상 1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근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자금의 유동성적인 측면이 시장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과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제대로 매수가 들어와 주느냐, 이 부분이 내일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 근래에 3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수급 차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이 라인선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근데 3월 달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한 9만 주 정도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질 못한다면 그러면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좀 확인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팀장님 네. 나오시면 항상 종목 얘기를 여쭤봤는데요. 시장이 이래서 이름에도 어떻게- 불구하고 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은 또 있나요? 그래도 있는 보여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은 또 CS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외형 성장을 하려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쓴 회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매출을 드디어 좀 뽑아낼 수 있는 시기까지 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또 자회사 중에 CS 엘솔라라고 있는데 OLED 소재 업체입니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자리입니다. 목표가 5,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손절가는 4,400원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손절가는 이번에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가격 다시 한번 4,400원입니다. 4,400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선방했네요. CS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겹다, 이렇게 그만 좀 해라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표님께서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마련한 시간 있다면서요? 예, 오늘 저녁 8시에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온라인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요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황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계획이니까요. MTN 홈페이지로 오셔서 전문가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비스타 김남 팀장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신기영의 신세계가 이어집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